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먼저 저희들 소개를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또 저번 편에 이어서 다시 인사드리게 된 국립창극단의 막내 귀염둥이 유태평 양입니다. 네, 저는 두 번째 막내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죠? 네, 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창극의 발전사, 그렇죠. 그러니까 창극의 전신인 판소리,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인 입제차, 그리고 창극이 오기까지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간략하게 드렸다면 그렇죠. 이제 사실 창극에서도 이 창이라는 게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음악 스타일도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창극 포스터를 이렇게 보시면요, 음악 감독 누구, 작곡 누구 이런 개념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작창 누구라는 개념이 많은 분들한테 좀 생소할 것 같아요. 자, 작창이라는 거는 우리 대중음악에 보면 작곡가가 있고 작사가가 있고 그렇죠. 근데 창극에도 대본을 쓰는 작가가 있고 또 우리 창극에 맞는 판소리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래를 만들어내는 소리의 크리에이터 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이 작창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리꾼들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싱어송라이터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작창으로만 주로 이렇게 이어왔다라는. 그렇죠. 창극은 보통 작창을 위주로 그렇죠. 곡들이 만들어졌었죠. 근데 이제 현재는 작창과 또 작곡으로 그렇게 그렇죠. 많이 나누셔서 또 새로운 또 창극의 음악 스타일을 또 만들어내죠. 맞아요. 작창과 그리고 작곡이 섞였던 작품을 하나 예를 들자면은 우리 2016년도에 초연이 했었던 트로이 여인들이라는 작품이 네. 있습니다. 트로이 사내들은 모두 죽으니 그 안에서는 여기에 작찬자와 또 작곡가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안에서 작품을 보면은 스타일이 작창은 우리의 소리조를 담아서 우리 판소리 소리꾼들이 소리하듯이 소리의 음색 그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했다라면은 작곡된 곡에서는 조금 그보다도 덜어낼 수는 있지만 네. 그 안에서 우리의 소리 식임새를 최대한 우리 소리꾼들이 살려서 넣어서 부르는 어떤 음악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음악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변화한 과정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또 하나 또 창극이 이렇게 흘러왔을 때 또 보면은 대본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본 안에서의 또 그런 스타일. 그렇죠. 이 대본도 굉장히 어떤 옛날 그러니까 우리의 선생님의 선생님 때부터 만들어졌던 그런 대본의 스타일과 지금 저희 세대가 하고 있는 그리고 저희 바로 윗세대의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창극의 대본 형태가 굉장히 또 사뭇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뭐예요 이거? 선물이야? 이거 이거 춘향 이거 보세요. 여러분 벌써 이게 다릅니다. 1980년도에 만들어진 창극의 대본입니다. 네, 물론 현대의 태블릿 PC에 옮겨져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지금 2020년도에 했던 춘향 대본이고 이 대본이 1980년대 했던 춘향가의 대본입니다. 네, 근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과거와 현재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로로 글이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세로로 글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수기예요, 수기. 어. 여러분 이거 핸드메이드입니다. 핸드메이드 대본.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복사본 그렇죠. 이제 복사 재본 직접 컴퓨터를 이렇게 쳐서 네. 근데 이렇게 벌써 봐도 이 대사 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또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도창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현대의 어떤 창극에도 도창이라는 그 역할이 가끔 등장을 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창극들은 한 80%에서 90% 정도는 도창이라는 역할이 항상 창극 안에 존재를 했었어요. 맞아요. 이 도창이라는 인물은 사실 창극 안에서도 장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렇죠. 해설자 역할을 그리고 또 그 장면과 장면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자의 네.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역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걸 보여달라고요? 저희가 감히 이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이 똑같은 씬이 있어요. 이도령이 춘향이를 처음 보고 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자한테 야 저기 그네 타는 저 사람 보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 사람 좀 데리고 와줘라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이 여기 딱 있네요. 그러면은 저는 평소에 창단에서 이도령을 잘 못하니까 네. 내가 이도령 할 테니까 우리 그래
한을 푸세요 오늘. 오늘 한을 풀고 가셔. 김준수 씨가 한번 이 방자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방자야. 예. 저 건너 장님 숙속에 오라. 가락 울긋불긋 언뜻 번뜻한 게 저게 무엇이냐? 아니 도련님은 뭘 보고 그러시오? 아니 소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디요. 아 이놈아, 저기 안 보인단 말이냐? 자세히 보아라. 아니 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요. 네 눈에는 안 보이고 내 눈에만 보일진데 내가 탐심이 없으므로 금이 화하여 보이나 보다. 네,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 뭐라고요? 금이 화하여 보이나 보다. 아이고 도련님 그 금이란 말씀이 당치 않습니다요. 어찌 그렇단 말이냐? 그 내력을 내가 이를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뭐 이런 식이. 네, 뭐 이러지 않았을까. 네. 뭐 그래서 최대한 이 판소리 사설에 해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그렇죠. 이 안에서의 정석대로 우리의 소리를 그리고 우리의 안일조를 많이 살려서 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실제로 현재 판소리에서도 이런 느낌의 그 안일이라든가 그런 어떤 해설자적인 부분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의 창극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대사의 투가.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네. 최근에 저희가 공연했던 근데 똑같은 그 씬이 있어요. 이제 제가 사실 이 그간에서는 제가 이몽룡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제가 이몽룡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밀려나나요? 네. 해보세요 한번. 네. 방자야! 예예예예. 야 저기 저 건너 숲속에 오락가락하는 게 저게 뭐니? 어디 말씀이요? 아 저기 올라가 내려온다 내려와. 아 춘향이 그네 타는 거 말씀이요? 추냐? 아 태기 월매달 춘향이가 맞구만이라. 그래? 그럼 잠깐 보자 그래라. 어따 안 되라. 왜? 아 차가 월매나 콧대가 높은디요. 함부로 오라가라 못합니다요. 야야야 아이 그냥 말이나 몇 마디 나누고 싶으니 좀 불러다오. 어따미 아이 도련님이 지를 형님 하고 부르는 거면 기로 거시기 하단께라. 형님 에라이 약간 이런 느낌. 네. 정말 두 철부지 소년이 약간 네. 이렇게 노는 듯한 느낌의. 조금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자유로워진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 이몽룡의 이미지는 과연 어떤 이미지일까라는 거에 대한 그 인식의 차이가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지금의 시대의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많이 대본의 수정도 많이 거치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의 창극의 형태가 오기까지 대사라든가 그 대본 그리고 음악적인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 편에는요. 네. 저희가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죠. 의상. 변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봬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